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측은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사고 조사에 협조하면서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내내치킨 창업주 일가의 이익 챙기기 수법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습니다. 부당 지원 유형인 일명 통행세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충청북도 예산 지원을 받고 히말라야 정상에 오른 충북 원정대가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상에 내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 깃발이 문제가 됐습니다. 충주시가 악취 민원을 해결하겠다며 해당 업체의 토지와 건물을 사들이고도 이전 시기를 말로만 약속해 악취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들이 신입생 유치를 위해 대중매체 광고에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갈수록 학생이 줄다 보니 나타난 현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30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12명, 충주 3명, 음성 7명, 진천 8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6,605명, 누적 사망은 1명 추가돼 79명입니다. MBC 충북이 지난달부터 연속 보도한 내내치킨 창업주 일가의 원재료값 부풀리기는 쉽게 말해 유통 단계에 창업주 일가 회사를 끼워 넣어 부당하게 수익을 챙기는 이른바 통행세를 받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 문제가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는데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 지원 행위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내치킨 통행세 문제를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조미애 기자입니다. 내내치킨 창업주 일가가 현철호 회장 아들 소유의 페이퍼 컴퍼니를 유통 단계에 끼워 넣어 치킨 소스 값을 30% 이상 부풀리고 밀가루 유통에도 관여해 이윤을 챙긴 사건. 오늘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회사의 직원이 한 명도 없는데 사가지고 저쪽에 대파는 것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통행세 금액이 자그마치 26억입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또한 이러한 행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자영업자분들, 가맹점주들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이러한 통행세를 부과를 해가지고 특수관계인들의 어떤 사익을 추구했다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걸로. 이는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위법성이 있다며 공정위 조사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실질적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하는 거래 행위, 부당 지원 행위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형사적인 처벌도 필요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부당 지원 행위로 볼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부당 지원 행위 여부 등 법리 부분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이고 이게 저희 조사상 나온다면은 이거는 부당 지원 행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병덕 의원은 가맹점이 본사에서 반드시 사야 하는 필수 품목 규정을 악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필수 품목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까지 동원해 수십억의 통행세를 챙긴 내내치킨 창업주 일가. 철저한 공정위 조사와 더불어 이러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법 제도적 재발 방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히말라야 14조와 완등을 목표로 출발한 충북 히말라야 원정대가 5번째 봉우리 등정과 함께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등반 대장이 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이 SNS를 타고 퍼졌기 때문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1일 해발 8,167m의 세계 제7봉 히말라야 다울라길이 정상을 밟은 충북 히말라야 14좌 원정대. 2019년
히말라야 14개 봉우리 등정을 목표로 첫 발을 뗀 뒤 5번째 정상 정복이었습니다. 충북 도민에게 희망을 주겠다며 충청북도기와 충북 산악연맹기를 차례로 들었는데 원정대가 든 깃발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울라길이 정상에서 촬영돼 SNS를 타고 번지고 있는 한 장의 사진. 사진 속 조철희 등반대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삼행시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조 대장은 이 사진을 지인에게 보냈고 이재명 후보 캠프에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재명 후보로부터 SNS 계정을 통한 감사 인사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충청북도 도비를 지원받아간 원정이었다는 것. 원정대는 충북 산악연맹을 통해 4년 동안 충북 도비 지원을 약속받았고 첫 해인 2019년과 올해 각각 5천만 원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내후년까지 매년 5천만 원이 더 지원될 예정인데 연맹과 아무런 협의 없이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돌발 행동이 나온 겁니다. 연맹은 전혀 알지를 못했었고요. 미리 알았으면 저희들은 연맹에서 차원에서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을 거고요. 산을 오르는 목적으로 산을 오르는 것이 산악인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국민의힘은 등반을 위해 혈세를 제공한 도민들을 우롱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원정대냐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지원 사격하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도비가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 저희가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할 건 없죠. 개인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든 그건 자유인데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금 특정 후보를 그렇게 지지한다는 거는 어쨌든 자꾸 분열을 시키고 그런 부분에서 좀 저희는 조금 분노하고 있는 거죠. 논란의 중심에선 원정대 조철희 등반대장은 MBC 취재진에 메시지를 보내 민주당 인사에게 부탁받은 것이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의사였다며 자신의 불찰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충청북도와 충북 산악연맹은 원정대가 귀국하는 대로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충북 도내병원과 전담 치료병상이 추가됩니다. 충청북도와 업무 협약을 맺고 코로나19 치료에 새로 참여하는 병원은 청주 성모, 효성, 한국, 하나병원과 건국대 충주병원 5곳입니다. 300병상 이상 상급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비수도권 중등증 환자 전담병상 확보 명령에 따른 것으로 이들 병원은 22개에서 15개 병상을 전담병상으로 전환합니다. 이에 따라 충북대병원, 청주 충주의료원, 오송 베스티안병원에 한정됐던 전담치료병원은 9곳으로 전담치료병상은 603개로 늘어납니다. 산업단지와 함께 조성된 주거지를 중심으로 자주 발생하는 악취 민원, 많은 지자체의 고민거리입니다. 충주시는 최근 아예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세금을 투입해 보상 이전하는 방식으로 잇따라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전 시기를 그냥 말로만 약속했다 낭패를 보게 된 사연, 허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5,000세대 아파트가 밀집한 서충주 신도시내 산업단지. 10여 년 전 들어선 LCD 보호필름 제조 업체와 관련한 악취 민원은 수년간 지속됐습니다. 결국 충주시가 공장을 이전시키기 위해 지난해 말 69억 원을 들여 공장 용지를 사들이고 공장동 등 지작물을 보상했습니다. 업체가 비워줄 자리엔 근로자 복합 문화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 지난달까지 옮기기로 했던 공장이 현재까지 가동되고 있습니다. 신축 이전하겠다는 계획이 코로나19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업체는 신축을 하더라도 대기업 거래처에서 납품 허가 승인을 새로 받아야 해 내년 5월까지는 공장 가동을 멈출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충주시가 이전 시기를 구두상으로만 약속해 별다른 제지는 어렵다는 것. 2021년도 예산에 중요한 한 파트를 차지하는 사업임에도 이렇게 졸속으로 주신데요. 언제 이전이 될지도 모르는 요원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의회 지적에 충주시는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행정을 하려다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업체가 이전을 완료할 때까지 공유재산 이용료를 이달부터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장이 가동이 중단이 되면은 근로자 이탈이나 기술자의 이탈이 있어서
또 그러다 보면 이제 공장 폐쇄 위기가 있다고 해서 고열말까지 무상 사용에 대한 구두 협의도 끝난 부분이니까 10월부터 이전 시까지는 사용료를 부과하는 걸로. 충주시는 서충주 신도시 조성 이전부터 있던 축사 2곳을 주거지와 떨어진 곳에 신규 산업단지를 만들어 이전시키기로 하는 등 악취 민원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실함이 빚은 일부 성급한 행정은 뜻하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오는 28일부터 진천군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60회 충북도민체육대회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진천군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고 정부의 행사 취소 또는 연기 권고에 따라 충청북도 충북체육회와 논의 끝에 도민체전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열렸어야 할 도민체전은 올 5월로 연기됐다 다시 10월로 미뤄졌으며 이번에 최종 취소됐습니다. 종합운동장 정비와 체육시설 보강 등을 마친 진천군은 3, 4년 뒤 재개최하겠다는 뜻을 충북체육회에 밝혔습니다. 웬만한 대학에 이어 고등학교도 이제는 입시 광고를 해야 살아남는 시대가 되나 봅니다. 2022학년도 입시철을 맞은 충북도 내 직업계 고교들이 줄어드는 학생들을 잡기 위해 개교 이후 처음 대중매체 광고에 뛰어들었습니다. 보도에 심충만 기자입니다. 시내버스 옆면에 학교 이름을 알리는 광고판이 내걸렸습니다. 단양의 한 공립직업계 고교가 청주와 제천 지역 버스 4대에 광고를 냈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에 맞춰 경쟁적으로 신입생을 끌어오기 위해 처음 유료 광고를 결정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인근 중학교로 팸플릿과 전단지를 돌려왔는데 인근 중학교도 학생이 줄어드니 그나마 학생 많은 도시로 홍보 범위를 넓히기 위해 없는 살림 아껴가며 새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단양에 이런 학교가 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가장 많이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지금 중학교 아이들은 차가 없다 보니까 버스를 많이 이용할 것 같아가지고. 다양한 장학금 혜택과 국외 농업 선진지 무료 연수까지 창업농으로 미래를 여는 충북생명산업고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년 전 교명을 바꾼 보은의 또 다른 공립고등학교는 요즘 공중파를 탑니다. 신입생 원서 접수를 앞두고 통크게 하루 6번 라디오 광고를 냈습니다. 정부의 미래농업 선도학교로 지정돼 전국 모집이 가능해지자 비싸지만 범위가 넓은 지상파를 골랐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신입생 미달 사태가 아픈 계기가 됐습니다. 학교명 이름을 바꾸고 나서 중학생이나 아니면 학부모들의 인지도가 너무 낮아서 좀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매체인 라디오를 통해서 학교를 안내하고 싶어서 지난해 충북 23개 모든 특성화 고교의 원서 접수율은 모집 정원 대비 90%, 평균 미달률이 2자릿수를 향해 가는 가운데 고등학교들의 낯선 신입생 모집 광고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45분쯤 보은군 수안면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방향 수안터널 인근에서 45인승 버스와 11.5톤 화물차 등 차량 3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62살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고 버스에 타고 있던 군장병 1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사고 처리로 1시간가량 통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68살 운전자가 몰던 45인승 버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해 멈춰 있던 상황에서 뒤따르던 화물차가 버스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과 축산, 건설, 건축 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직업소개소, 인력사무소, 도급업체 사업주와 종사자는 오는 11일까지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사업주는 이 기간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가 진단검사 받도록 해야 합니다.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으며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진천에서는 지난달 이후 발생한 254명의 확진자 가운데 60%인 153명이 외국인이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